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번째 챕터에 해당이 되는 SQL 응용과 네 번째 챕터 SQL 활용을 묶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SQL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표준 지리어입니다. 1974년도 IBM 연구소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것으로 SQL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됐고요. 국제 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가 SQ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혼합 데이터 언어입니다. 이것은 지리어지만 지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거나 조작하거나 제어하는 기능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의 기본적인 기능은 데이터 정의 기능인데요. 이 데이터 정의 기능을 구현하는 게 DDL이고요. 데이터 조작 기능, 데이터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조작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제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데이터 제어어라고 부릅니다. 제일 첫 번째, SQL의 분류에서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스키마라든가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을 정의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하는 지리어입니다.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정의하는 것을 create, 변경하는 것을 alter, 삭제할 때 drop이라고 하는 SQL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DM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조작어인데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데이터 조작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데이터 조작어는 크게 네 가지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select라고 하는 것은 검색이에요.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튜플을 검색하는 거고요. insert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을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delete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update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업데이트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제어 기능, 이것을 수행하는 데이터 제어어는요. 데이터의 보안과 무결성, 또 회복, 병행 수행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DCL인데요. 자,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를 수행한 결과를 실제 물리적인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commit입니다. 롤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완벽하게 수행을 하지 못할 때 트랜잭션 수행을 중단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롤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랜트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그랜트고요. 리보크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한테 부여했던 권한을 취소하는 것을 리보크라고 부릅니다. DDL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건데요. 이 DDL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모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테이블에 대한 설명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DD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정의어예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데이터의 형식, 접근 방법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수정을 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언어가 DDL입니다. DDL은 번역한 결과가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DL은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해당이 되는 스키마나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밑에 제가 보시게 되면 DDL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table만 잠깐 볼 건데요. 얘는 말 그대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표기 형식을 보시게 되면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명령어 옆에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밑에서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들을 담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속성의 이름과 그 속성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 간혹 그 데이터 안에 특정 기본값을 담고자 할 때는 기본값을 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이제 제약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난널의 의미라는 것은 비어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속성의 값을 담아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create 테이블 밑에는 primary key라고 하는 기본 키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primary key 가로 안에는 기본 키로 지정할 속성명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uniqu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 키를 뜻하는 거고요. foreigner key라고 하는 것은 다른 relation이라고 하는 다른 테이블과 참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참조 키에 대한 이름을 담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reference라고 하는 것은 이 참조 키를 통해서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한 걸 써주시는데요. 레퍼런스는 참조 테이블을 써주시고요. 그 옆에는 외래키에 참조하는 속성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unDelete라고 하는 옵션과 unUpdate라고 하는 옵션은요. 참조 테이블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참조 테이블의 튜플이 삭제되었을 때 기본 테이블이 취해야 될 어떤 조건들을 담아줍니다. 업데이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제약 조건을 담아주시는데 제약 조건의 이름과 그 제약 조건에 대한 것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DDL에 그 밖에 스키마를 만들거나 또 도메인을 만들거나 뷰를 만들거나 하는 기본적인 표기 형식이 있는데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작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DDL의 create 말고 이제 alter라고 해서 변경 파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alter라고 하는 거고요. alter에 있는 옵션들만 잠깐 봐주시면 add라고 하는 건 기존에 만들었던 테이블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때 쓰는 거고요. 저 alter 안에 alter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특정 속성의 기본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drop column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테이블의 특정 속성을 삭제하고자 할 때 drop column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cascad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뒤에 drop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DC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제어어고요. 데이터의 보안이나 무결성, 권한, 병행수행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하는 게 DCL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 DBA에 의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커밋이라고 하는 건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음을 알려주는 거고요. 롤백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트랜잭션을 중단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랜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리보크라고 하는 건 사용자한테 부여한 권한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리보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와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랜트 옆에는 이제 사용자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등급에는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 DBA가 있고요. 또 리소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을 리소스라고 부르고요. 커넥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커넥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ID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부여할 ID인데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identify라는 것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암호를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리보크는 권한을 해제하는 겁니다. 테이블이나 특정 속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권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모든 것을 부여한다는 뜻이고요. select, insert, delete, update, alter와 같은 명령어의 권한을 부여할 때 이 권한 리스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grant라는 권한 뒤에 보시면 with grant o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다른 사용자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with grant 옵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권한을 뺏어올 때요. grant option 4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용자한테 부여했던 권한까지 해제할 건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뒤에 보시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취소할 때 권한을 부여받았던 이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것까지 연쇄적으로 취소해라. 그래서 연쇄적인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커밋이라고 하는 설명은 앞부분에 한번 드렸고요. 롤백도 마찬가지죠.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명령어가 그랜트인데요. 그 이전이라고 하는 위치값을 만들어내는 그 저장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save point라고 부릅니다. 자, DML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SQL이라고 하는 지리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DML, 이것을 조작어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 DBMS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DML입니다. DML의 유형은 크게 select라고 하는 검색, insert라고 하는 삽입, delete라고 하는 삭제, update라고 하는 갱신이 있는데요. 이 구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insert into라고 해서 특정 테이블의 어떤 속성들과 속성에 해당이 되는 값을 담을 때 사용하는 게 insert into인데요. insert into 다음에는 테이블의 이름, 별도로 모든 속성들을 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특정 속성의 값만 삽입할 경우에는 이렇게 속성명도 별도로 담아주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명 옆에 value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속성들의 각각의 값을 담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테이블명 옆에 속성명을 담아주셨다면 그 속성명에 해당이 되는 값들도 속성의 개수와 값이 일치해야겠죠. 자, 삭제문은 delete 다음에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을 쓰고요. 예를 들어서 삭제하고자 할 때 where라는 조건을 주지 않으면 해당 테이블의 모든 튜플이 삭제가 됩니다. where 조건을 주게 되면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만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update라고 하는 것은 갱신인데요. update 다음엔 테이블명이 들어가고요. set 다음엔 갱신하고자 하는 속성과 그 갱신할 내용의 값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 역시 where라는 조건을 쓰지 않게 되면 모든 테이블의 튜플이 한꺼번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주시게 되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들을 합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기 위해서 join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연관된 튜플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join이라고 부릅니다. join은 크게 inner join과 outer join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inner join이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EQ join이라고 하는 것과 non-EQ join이 있는데요. EQ join이라고 하는 것은 equal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두 개의 테이블에서 동일한 결과, 동일한 속성, 동일한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골라내는 것을 EQ join이라고 부릅니다. non-EQ join은 그 연산자에서 비교 연산자에서 equal이라고 하는 같다가 아닌 나머지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가지고 조인을 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을 non-EQ join이라고 부릅니다. 자, outer join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릴레이션에서 조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튜플도 조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튜플도 결과로 출력을 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outer join이라고 부릅니다. outer join에는 left outer join과 right outer joi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두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두 테이블을 조인을 했을 때 그 left join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골라내는 것이 inner join이라면 이 왼쪽에 있는 릴레이션과 오른쪽의 릴레이션이 동일한 것만 골라내는 게 inner join이라면
아우터 조인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골라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측의 릴레이션이 이 우측에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측에 있는 속성들을 골라내는 걸 말하고요. 라이트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하게 있는 릴레이션에 널 값을 붙여서 우측에서도 내용을 추출해내는 것을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테이블을 두 개인 것처럼 만들어서 조인을 하는 것이 셀프 조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네 번째 과정에 해당이 되는 SQL 활용입니다. SQL 활용에서는 그 실무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실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절차형 SQL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절차형 SQL에 해당이 되는 프로시저,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구성도들만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은 절차형 SQL을 활용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트랜잭션 언어인데요. 호출을 통해서 실행이 돼서 미리 정해놓은 SQL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을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 프로그램에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시저는 시스템의 일일 마감 작업이라든가 일괄 작업 등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프로시저의 구성도의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디클레어나 비긴 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옵션이고요. 디클레어라는 것은 프로시저의 명칭, 또 변수, 인수, 데이터 타입 등을 정의하는 선언문입니다. 자, 비긴과 엔드는요, 프로시저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요. 밑에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이 삽입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SQL은 이제 DDL이라든가 또 DML, DCL과 같이 삽입이 돼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초과, 조회, 수정, 삭제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begin과 end 구문 안에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정의합니다. 마지막에 트랜잭션은요, 수행이 된 데이터베이스의 작업들이 DB에 적용을 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는 처리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 절차형 SQL에서 사용이 되는 이제 트리거는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삽입과 갱신,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절차형 SQL입니다. 자, 트리거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의 변경이나 무결성 유지, 또 로그 메시지 출력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트리거의 구문에는요, DCL이라고 하는 데이터 제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DCL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시저나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트리거가 처리가 되는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트리거를 생성을 하실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트리거의 구성 요소 보시면 디클레이어라든가 이벤트, 비긴 엔드는 필수 내용이고요. 밑에 이제 컨트롤, SQL, exception, 프로시저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SQL 절차형 SQL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프로시저와 유사하게 SQL을 사용해서 일련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고요. 종료 시의 처리 결과를 단일값으로 반환을 하는 절차형 SQL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select나 insert, delete, update가 같은 DML문을 호출해서 실행이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예어거에 해당이 되는 return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반환하고요. 또 그래서 출력 파라미터가 딱히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insert나 delete, update를 통해서 테이블 조작을 할 수는 없고요. select 문을 통해서 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에는 sum이나 average 같은 내장 함수처럼 DML문을 반환값을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의 구성 요소는요,
declare begin, 그 다음에 end는 필수 옵션이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return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용자 정의함수의 예약어인 이 return을 통해서 결과값을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파라미터가 필요 없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DBMS의 접속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DBMS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응용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매개 변수를 전달받아서 SQL을 실행하고 DBMS로부터 전달받은 결과를 또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DBMS 접속 기술의 대표적인 것은 크게 JDBC와 ODBC, 그 다음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JDBC라고 하는 것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 프레임워크입니다. 97년도 2월에 선 마이크로사이에서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접속하려고 하는 DBMS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ODBC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준 개방형 API로요. 개발 언어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92년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출시가 됐고요.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것은 JDBC 코드를 좀 단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SQL 매핑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 접속 프레임워크입니다. 동적 SQL이라는 것은요. 개발 언어에 삽입이 된 SQL 코드를 문자열 변수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으로요. 조건에 따라 SQL 구문을 동적으로 변경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동적 SQL입니다. 자, ORM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O라고 하는 게 이제 오브젝트라고 해서 객체 지향 언어의 객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R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ORM이라고 부릅니다. ORM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가상의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코드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자, ORM은 생성된 가상의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래밍 코드나 또 데이터베이스와 독립적으로 재사용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자, ORM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나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ORM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ORM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디장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죠. JPA라든가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좀 있습니다. ORM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ORM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SQL문을 작성하기 때문에요. 의도한 대로 SQL이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ORM은 객체 지향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객체 지향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면 ORM 기술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ORM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ORM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선 변환하고 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